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100% 한 문제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요. 딱 하나 등기 실행에서 한번 문제 구성이 됐었고,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등기 신청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장성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포괄 승계인이라고 해서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직접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바로 나오는 쟁점,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증여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바로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을 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특정 승계인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슈가요,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수용하고요. 또 하나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슈인데,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장의 확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거의 대부분 문제를 차지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신청정보, 첨부정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신청인의 표시, 그리고 세 번째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청정보에 표시합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왜 이게 내 거다라는 게 원인이 없어. 내 거니까 내 걸 뿐이야. 그래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등기 원인 일자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일자 등은 어떻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의 쟁점으로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든가 기타 주택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해서 자,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의 촉탁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면 등기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예, 시험 문제 전혀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자, 등기 신청인 하고요. 또 하나 등기 원인 일자 등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게 논의의 쟁점.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라고 하는 사람 해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해서, 자,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확정 판결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확인, 이것은 어떻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면은 구청장의 확인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2번 질문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권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안에 있어서, 자, 그래서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이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소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질문요, 자, 대장에, 토지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답을 대겼고요.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등기 원인 등을 제공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게 내 거란 게 없어서 법원의 판결문으로 가름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번 질문 같은 게 약간 이제 흔들어 준 것이고요.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에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가? 시군구청장에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도 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하는 거. 살 붙여서 등기 원인, 연, 원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된다? 시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어요. 이게 이제 확인 판결이란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깜빡 속을 수가 있는데, 야, 바로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확인해 준다? 바로 시군구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각하돼야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가등기 본등기 할 때요. 본등기 할 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지분 묶어서 본등기 신청하는 거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는 것 두 가지 상속 등기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분만에 관해서는 어떻다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째는요. 토지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자,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수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자,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뒤에 뭐야? 확정 판결. 근데 이제 요게 건물의 경우에는 자, 지자체장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지만은 자,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 신청한다. 옳은 편인데 자, 이게 약속하십시다. 구분 건물 다 패스.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은 어려우니까 손대지 말자. 어차피 지금 이제 7년 사이에 답을 한 번인가 뽑았었거든요. 이건 비우고 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편인데 쟁점 안 돼. 그래서 또 문제 포인트 자체가 그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누가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경우 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건물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1번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인가요? 해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바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부터 매수한 특정 승계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원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해서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누구의 명의로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유효인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이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지면 어떻다? 그건 유효인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미등기 토지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증명 두 가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용, 그리고 또 하나가 건물일 때만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라는 게 경매 캐시 결정의 등기 임차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렇게 가죠. 자, 그다음에 4번 본 건물에 사용료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벌일 주제 되겠습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5번 질문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이 됐을 때 이때는 상속이 이제 포괄 승계이니까 자기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바로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 문제도 기본 골격 자체가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될 테고 상속인도 자기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원 대장상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4번 지문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또 꼭 하나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특징이 뭐라고요? 엽기적인 지문 하나 구성이 된다 해서 막히면 무조건 패스 그 정도로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답 1번 겁나 쉬웠다.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구나. 다음에 분쇄 확인해서 미등기 토지 안 되죠. 자, 건물만 어떻다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거. 토지의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정 판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 대신 미등기 건물이었을 때는 증명의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있고, 시군구청 등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지금 이제 2번 질문도 틀렸고요. 3번 질문,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관적인 촉탁에 따라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어려웠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법원이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법원이 촉탁하는 게 가압류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자, 세금 받아내려고 과세관청에서 촉탁을 한다. 요거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인 거예요. 근데 4번 지문 보니까 미등기 토지관은 소유권 보존 등기 뒤에 증명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지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했을 때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아직 등기 자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단독 신청을 하는데,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1번을 틀리게 뽑았나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고요.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중복 등기는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정도. 특히 나중에 이제 보실 주제인데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뭐라고요? 호등기 폐쇄라고 하는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게 한다? 호등기 폐쇄 7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주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에 확인해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임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건물은 모두 가능하다. 수용,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지자체상에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가겠습니다. 신청 정보.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신청, 인해 표시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소 증명 정보라고 해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이런 것들, 계약서 등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 정보로서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청 인해 표시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지 그 토지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 해서 오른편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 몇 개 보셨는데 모든 문제의 결론이 다 적어야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상속인하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어떻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을 하게 된다. 두 번째가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증명하는 자 두 가지, 우선 두 가지 판결,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두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다만 세 번째, 만약 이것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시군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특정 승계인 안 됐었고요. 특정 승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구청 등에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 원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직권 얘기 나오면 패스, 직권은 다 사이드로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유권 보존 등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유증 한 문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십시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한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유증은요, 깜빡 생각하면은, 와, 이게 단독 신청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돈 많으면 그게 유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돈 없으면 대부분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언 집행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상속에서 파생되는 주제 법인 합병이라고 하는 것 단독 신청이 있었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이 되게 된다. 왜? 변호사, 유언 집행자하고 누가 바로 수증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면 될 일. 그래서 유증에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은 일자로 기록한다. 해서 유언을 함에 있어서 나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소유권 넘겨준다. 이런 식의 논리. 이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내 재산의 50%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걸 우리가 포괄 유증. 내 재산 중에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누구를 뭘 준다. 이런 것은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등기 없어도 바로 그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으면 을한테, 예를 들어서 을한테 이 부동산을 주기로 한다. X 부동산을 주기로 한다는 유증, 유언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순간 유언과는 전혀 별개 문제로 이 사람의 상속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일단은 출발점 자체가 특정 유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께 돼? 병 것이 되게 된다. 대신 의무도 병은 이제 등기를 넘겨줄 의무도 같이 떠안게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을 명의로 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갈 사안인데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누구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해서 24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험생들 뒤지게 공부하는데 뒤지게 안 나오고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상속인의 유류물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등기관 이를 수리해야 된다 해서 요건 이제 별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갑시다. 이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따져서 등기를 실행을 하는 것이지, 실제 예를 들어서 이 유언장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등기관은 판단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을한테 넘어간다 하십시다. 근데 갑이란 분이 돌아가실 때 엽기야 병을 겁나 상속인을 미워한 거야. 전 재산을 다 얘한테 넘긴다. 그런데 하필이면 병이라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유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류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 되고요. 대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일부 재산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가져온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의미 없고요.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이 됐을 때 유언 집행자 상속인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람 죽었다 보니까 상속이 하도 우리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유증도 왠지 느낌상 단독 신청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24회 때 7년 전에 나오고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별로 안 중에. 이제 외우실 거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무조건 수용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무조건 수용이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 이건 거의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 골 때리는 거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했었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 이렇게 갔던 데 비해서 얘는 원래 출발점은 단독인데 말소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을 한다. 특기할 만한 판례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나오면 키워드 뭐야?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수용 얘기로 도배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나오고 말고 뭐 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지문들. 그리고 나중에 공동 소유라는 파트에서 지분 이전 등기 등이 따로 논의할 실익은 있지만은 일단은 대부분 문제가 무조건 무슨 문제? 수용 얘기하면 신청 얘기하고 직권 말소. 수용 얘기 뜨면 지문 보지 말고 신청하고 직권 말소. 수용 얘기 나오면 신청하고 직권 말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인 아닌 사단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실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적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 결의 해서 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자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이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뭐야? 결의 뜨면 걔는 트레이드 맞던 답이 되는 것이고 결의 빠지면 어떻다?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내용 다 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법인 아닌 사단하면 결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트레이드 맞던 답이 됐던 사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무조건 자 신청도 별로 안 중요해. 신청도 지문 속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지 가장 중요한 게 수용이라는 단어만 뜨면 무조건 뭐로 가야 돼? 직권 말소.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직권 말소. 자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기할 때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얼마나 쉬워 이거든요. 상지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날짜 볼 것도 없어. 어차피 날짜 바꿔치기 해보면 개판돼 버리니까 요것만 맞춘다고 하십시다. 해서 특기할 만한 게 뭐야? 여기서는 이제 빠져 있지만은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모두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등기엔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바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고 해놓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이임차권 등기 등은 양립할 수 없어도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근거하게 되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리구조에서 똑같은 거야. 가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논리구조는.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놈이 등기를 갑이 안 넘겨주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때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것을 받아내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됐었고 또 하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는 별개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다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자, 이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가처분 등기보다 호순위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똑같은 논리 구조가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할지라도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법원이 행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등기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라는 문제에서는 바로 신청에 의한 말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뭔 얘기를 얘기 왔냐면 지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뭐까지 법원이 행한 등기까지도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대신 상지 그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건 쉽게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등기. 자, 우리 이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신청 얘기하고요. 직권 말소. 제일 중요한 게 직권 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금 기업번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볼 것도 없어. 보면 아나? 어차피 모를 건데.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새끼가 날 무시하나? 맞아요. 무시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뒤만 보면 되게 쉬워져. 자, 뒤음번 보니까요. 자, 기재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외웠던 건 신청하고 직권 말소만 뒤지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음번은 네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첨부해야 된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중에 몇 개만 맞추면 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소 얘기 나와 있죠. 말소 얘기 나와 있죠. 말소 얘기 나와 있죠. 말소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돼. 상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역권으로 말소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요 오른편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자 공동신청에 의한다 라고 해서 뭐야? 말소 등기 어떻다? 공동신청에 의한다. 그럼 이제 모르는 거 손대지 말고 제가 이제 수용 얘기하면 두 개 신청 얘기하고 직권 말소로 시험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기업번 맞고요. 리을번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옳은 것 해서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 모르는 얘기 뭐 첨부를 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것들 전혀 따질 필요 없어. 수용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신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직권 말소 요것만 계속 가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니은도 디귿도 모른다고요. 몰라도 사람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내가 이거 이제 특허를 내야 돼. 수용에서는 그냥 신청하고 직권 말소만 찍어라. 이것만 갖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내주실 거.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보겠습니다. 수용 얘기 지금 세 번째인가요? 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은 필요치 않다. 모르는 거야?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건데 모르는 거야. 농지증 이런 거 안 중요해. 2번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뭐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됩니다. 공유에 있어서 지분 이전의 자유가 있었고요. 분할 청구의 자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만 좀 어려울 뿐이야. 당연히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로 다 제공을 해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합유는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가 되고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에서 오른편. 세 번째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 개소리라고 그랬어. 구분 건물 나오면 그냥 무시하자고 그랬어. 꼭 하나씩 던져놓는데 여기서 다 뽑아버리면 이제 죽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자, 10년이 경과하면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앞에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 승소한 등기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 받아가지고 다시 뭔 소리야?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는데 갑이 협조를 안 해.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 단독으로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또 등기를 안 가져간 케이스에서 갑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이 사람 승소한 등기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지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문제에서 패소한 자, 이행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해서 이건 좀 옳은 건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신청 정보 다시 가십시다.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리고 네 번째가 등기필 정보. 누구라고 해서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불러? 얘가 자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이걸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랬을 때 갑한테 전화질 해갖고 야씨 빨리 내가 이겼으니까 등기필 정보 빨리 갖고 와. 갑이 오냐고.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자, 4, 5번 버리고 3번 버리고 쉬운 거 가셔야 돼. 3번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험 볼 때 뭐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농지증 얘기도 의미 없죠. 아까도 농지증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농지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 뭐라고요? 주, 허, 신, 경이라고 해서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도 그렇고요. 상속도 그렇고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이게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농지증은 내게 아닌데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 증명서를 농지증이라고 부른다. 이건 근데 의미, 농지증 자체, 이런 것들 자체가 요즘엔 전혀 중요치가 않아. 첨부 정보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답은 4번에서 단독 신청에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던 쟁점. 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용 얘기를 벌써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 민법상 조합원 소유권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건 꼭 알아야 돼. 법인 아닌 사람 가능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자 채무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등기부 이름 자체를 올릴 수가 없다. 2번 질문이요. 수용 나오면 자 직권 말소라고 하는 것과 신청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근데 직권 말소 보니까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가 맞는데, 처분 제한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고 상지만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된다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할지라도 처분 제한 등기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안 됐고,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그때 뭐가 있었지?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그 법원에 상한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에서 상지라고 하는 거 답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 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내에 건물에 관한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았을 때 대지 소유자가 대신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집합 건물 개소리, 구분 건물 개소리, 집합 건물 개소리 비우고 가자고 그랬어요. 꼭 하나씩 튀어나와. 힘들어.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완료. 자, 지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그래서 수용 얘기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권 말소. 수용 나온 뭐라고요? 신청과 직권 말소. 총 3가지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직권 말소 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갑은 25대 문제, 이거 버릴 문제에서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게 거민에 관한 주제가 되는데 그 전에도 후에도 안 나왔어. 자, 의미 없습니다.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무 계약에 있어서 자,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일단은 시군구에 가서 거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다? 그걸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설명만 겁나 길어. 그리고 자, 버려야 돼. 지금 이제 유증 한번 관련해서 꼭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다. 25회 때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든 문제가 수용 얘기로 다 귀결되게 된다. 아예 몰빵해야 된다고 수용 얘기로 몰빵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내는 거 이번 당 아니 어차피 수험생들은 개돼지들이야. 그래 몰라. 똑같은 걸 맨날 내도 중간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이런 거 툭 하나 던져놓으면 거기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아 그렇다고요. 지금 문제 보면서 이걸 뭐 돈 내고 뭘 배워. 맨날 그냥 같은 거 내는데 빤한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꼭 이상한 질문 한두 개를 던져버리니까 수험생들 쫄아가지고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자 의미 없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자 바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하는 거 아무렴 어떻습니까? 뒤쪽에 볼 것도 없어. 이게 이제 확인 판결이든 이런 거 중요치 않아. 그냥 이제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증명하는 자 두 개의 기본이 있었죠. 수용과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 내용 볼 것도 없어. 그냥 수용과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있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사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원인, 연 원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까 30회 때 답이 됐던 주제. 이것은 사이드로 뽑았네요. 자, 공유물에 소유권 등기에 부기된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네. 별거 없어요. 자, 가십시다. 자, 공유물입니다. 그래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 부동산에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분할 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요거 이제 약정에 관한 등기는 소말전 승액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은 항상 뭐가 돼? 공동 신청. 등기 관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근데 우리가 단독 신청하나 몇 개 안 돼. 상속이라든가 소유권 보존기, 소유권 보존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법인 합병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해서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나 이런 것들은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다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가볼까요? 분할 금지 약정에 등기하려면 다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없애기로 하자라고 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것도 변경 등기도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따로 설명드리고 말 것도 없고 이건 공유의 개념이에요. 다른 공유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자, 우리가 민법에서 논의했던 것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 약분을 분할 약정이라는 거 최대 5년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그 기간을 자, 갱신하는 것도 가능. 갱신할 때도 최대 몇 년? 5년. 근데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 5년 해놓고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1년으로 줄일래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가서 공동 신청을 해야 될 것이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뒤에 볼 것도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하는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다 바로 그 범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람 뭐 할 수 있다고요?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자, 요 문제 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랑 섞어서 이제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될 것이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3번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만 알고 있어도 대충 맞출 수가 있었고요. 공유 관련해서 분할 금지 약정 처음 만들 때도 변경할 때도 갱신할 때도 항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 해서 이 소유권 얘기할 때요. 자, 공유 얘기가 나와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 대부분 수험생이 공유가 뭔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독 소유도 이해를 못 했는데 공동 소유 얘기해버리면 벌써 무너지거든. 그리고 등기법도 마찬가지야. 소유권 보존기, 이전기 얘기하다 갑자기 공동 소유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뭔 소린지 감을 못 잡아. 왜? 제가 그랬으니 공부하는 과정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가 완전히 소화가 되려면 단독 소유가 100% 씹어먹을 정도가 돼야지 공유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걸으시오. 자, 일단 기본 틀부터 가십시다. 수용 어디 있어? 수용 얘기 나와 있죠? 그러면 다 상속도 나와 있는데 수용 상속 해서 가보십시다. 뭐 이건 뭐 이렇게 복잡스러워. 자,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갑이 자 을에게 매도한 뒤 병을 두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굳이 병은 갑에게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굳이 상속 등기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다 지급하고 잔금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먼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갑에서 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상속 얘기는 뭐 큰 주제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길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2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을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뒤에 직권 말소된다. 맞죠? 상지가 아니면 다우다타 직권 말소. 눈치가 빤해져야 돼. 수용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직권 말소. 수용 나오면 뭘 찾아봐야 돼? 신청. 자, 직권 말소가 됐든 신청이 됐든 어디에 있어? 제일 뒤에 있어. 수용 얘기 나오면 제일 뒤를 봐야 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직권 말소. 그리고 직권 말소를 발견하면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오른편. 니은번은 맞죠? 기억은 몰라. 니은번은 맞는 거야. 니은번은 맞는 거야. 그래서 셋 중에 하나로 일단 가게 되는 거야. 자, 디귿번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에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 따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다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이지. 갑이 사망에 이르고 을과 병이 상속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돼. 예를 들어서 얘가 1.5가 자 1.5 얘가 1해서 자 2.5분의 1.5 자 2.5분의 1의 상속을 받는다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병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거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게 법정 상속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협의한 상속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되신 분이 슬그머니 와갖고 나 1.5 받으러 왔어. 등기관이 알 수가 없다고 진짜 1.5인지 또 협의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자 전혀 지분과 무관하게 전부에 대해서 내가 다 상속받기로 했어. 등기 넘겨줘라고 했을 때 이게 등기관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까 등기관은 탐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 관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서 어려웠는데 오른편.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이건 뭐 거의 수험생 입장에서 쓰러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요거 지가 찾아갈 때 말소 등기라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할 거야.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고 수용, 직권, 말소에서 내용은 쉬운 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속액이 기업본 같은 거 큰 쟁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통정의 표시액이잖아. 가장매매 해서 갑에서 을로 가짜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 통정의 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설령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 있어도 여전히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통정의 표시는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엑시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라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을구를 보니까 병명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 병이 선의의 제3자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 대신 보호를 받는다는 거하고 다시 갑이 등기를 찾아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서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을에서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갑은 뭘 떠안아야 돼? 저당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요 두 개가 조금 이제 어렵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된 출제 포인트로 삼지 않는 거야. 주로 출제 포인트로 삼았던 건 뭐야? 수용, 자, 직권 말소 겁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해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호전 등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각하 사유다. 다만 지분만에 관한 본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린 주제야. 그래서 자, 니은데요 두 개가 오른편.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을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봐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수용, 오케이, 수용, 감사한 마음. 또 상속,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자 지금 시간 있으니까 리을번도 설명을 해주지. 시험 보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이게 뭔 소리가 싶은 거야. 갑자기 통정의 표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나쁜 새끼들이. 근데 가장매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또 뭔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아는 거 두 개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보겠습니다. 공유관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끄트머리 가야 돼. 해지 원인으로 해서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해서 다시 민법 얘기입니다. 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률 행위가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게 되면 취소권 행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역시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취소권 행사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든가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양가상신이라고 하는 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은 바로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등기명의가 달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조세 보호 탈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이런 의미 오른편 됩니다. 어려워요? 2번 지문이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질 놈들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돼. 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지분이 50%고 얘가 지분이 50%야.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불분할 약정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통째로 팔고자 할 때는 어떻다? 병한테 통째로 팔고자 할 때는 공유자 전부가 나서서 어떻다?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만 팔 때는 혼자 가도 되지만,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만 가도 되지만은 전체를 팔고자 할 때, 공유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지문이 뭔 개소리인지 말이 애매하게 돼 있다고. 볼까요?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 뭔 소리야. 그냥 공유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야.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혼자 가도 되지만 공유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전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시험장에서는 더럽게 짜증나. 이게 뭔 소린가?
이건 포인트가 이게 이제 이 말에 빠져 있어야 돼. 공유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다 개태처럼 가서 다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게 될. 또는 이제 이게 정확한 의미가 저도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이 불분할 약정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 건다면 역시 어떻다 전원이 어떻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을 갖고는 이게 공유물 불분할 약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해. 그래서 애매한데 개쓰레기. 이게 판례 지문 중에 하나니까 고칠 것도 없어. 봐서 딱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가서 시험장 가도 어차피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수용하면 직권 말소 신청 이렇게 가고 아까 자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각하사유 이렇게 거의 구구단처럼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얘는 그렇다 치고 3번 등기된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 전원이 신청해야 된다. 맞죠? 자, 우리가 아까 불분할 약정 등기 전원이 신청해야 된다를 혼자 신청한 데서 틀리게 변경 등기 혼자 신청한 데서 틀리게 뽑았었고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지.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자, 권리의 포기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공동신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어떤 공유물에 대해서 완전 민법 문제야.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갑이 오늘 문득 헷가닥 해가지고 나 지분권 포기할래. 포기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야? 을한테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포기의 의사표시 있으면 이 전체 지분이 다 을게 되는 거냐? 아니야.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때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완결이 되게 된다. 단순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 또 완전 민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 공부하실 주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분묘기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다 분묘기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4번을 조금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5번 분할 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할 때 공유자 전원. 아까 단축할 때 똑같은 얘기지. 공유자 전원. 자, 분할 금지 약정을 등기할 때 어떻다? 공유자 전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보셨고 요거 약간 자, 3번이 될까 2번이 까다로웠었고요. 자, 공유 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다 공동신청.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그냥 포기를 하고 누구한테? 을한테 이 권리를 포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야 이건 안 되구나. 자, 요거는 이제 논리 외에서 그냥 공유했으면 포기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단독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국가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시 갑시다. 답이라도 외워야 돼. 자, 쉬운 거 가십시다. 자, 지금 3번, 4번, 3번, 5번에서 분할 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항상 공유자 전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원이 신청해야 된다. 변경이든 갱신이든 연장이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 다음에 4번 지문, 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돼야 되고 지분 이전 등기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도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신청. 자,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지분의 이전 등기도 어떻다? 공동신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용이라든가 상속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등 옳은 것은 합유 등기, 지분을 표시한 데서 틀렸죠? 합유는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지만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관계를 공동소유를 합유. 2번 농지 농취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쌩까 농취증은 주어 신경. 이 얘기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주어 신경 있어야 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아니죠? 아니죠? 농취증은 중개사법, 등기법, 그 다음에 공법 세 군데서 나오는데 무조건 다 뭐라고요? 주어, 신경 이걸로 다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농취증이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3번 질문은요.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지분만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요거 나왔으면 아까 상속 지분, 상속
자, 거기서 이제 지분 말고는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 4번 6 나온다. 자, 모르는 거야.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게 있다고. 요행수를 바라지 마실 거. 5번 보니까 반가운 아이 법인 아닌 사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의 나와 있죠. 예, 이게 답이 된다고. 볼 것도 없이 법인 아닌 사단 기어 나왔는데 그게 용어가 결의가 나와 있으면 등기 의무자 어떻다? 결의, 사원청이 결의를 첨부를 해야 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법인이 아닌 사단 A의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판단 얘기야. A가 법인 아닌 사단이 판단 얘기야.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원청이 결의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첨부 정보에서는 거의 100% 문제가 뭐라고 해요? 결의 이것만 논의의 핵심이 되게 된다. 나머지 따짐으로 실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문법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겁나 어려워. 자 등기법 할 때 무조건 한 개쯤 막혀야 돼. 그건 제가 이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실력이 더 없으니까 2개쯤 막혀도 아무 겁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답 위주로 외워버리니까 대충 때려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니까 공유에 관한 등기 옳은 것은 해서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가볼까요?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죠?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분만에 관한 얘기 없죠? 아니 우리가 안 됐던 게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하고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근데 지분만에 대해서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보니까 갑이 60%, 을이 40% 지분으로 대장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자 갑이 자기 지분 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을이 자기 지분 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 그 전부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가 되게 됩니다. 각 공유자 각자가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 다시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등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공유자 1인의 지분 포기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아까 나왔던 거지. 자 포기자하고 받는 사람이 어떻다 공동 신청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해서 답은 지금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자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계속 분할 금지 약정 처음 하든 뭐 중간에 변경하든 어쨌든 전부가 다 이해관계니까 전부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안 됐죠? 자, 우리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뭘 얘기한다? 바로 자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죠.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배타적으로 다 사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르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를 특정해서 자 지금 구분 소유기로 한 필지하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게 된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라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의 의미가 이렇게 갔었잖아요. 단독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외부 관계에 있어서 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갔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분을 특정해서 배타적으로 을이 B라는 부분을 특정해서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등기부에는 갑이 50%, 을이 50%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독 소유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신의 A 부분을 침범해 오게 되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이 갑자기 B 부분에 와서 건물을 쉐를 짓게 되면 대지 반환 청구 등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독 소유로서의 입장이 될 테고, 자, A 부분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척조한다. 그럼 을도 나서 야 돌려줘 라고 하는 거,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민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이 문제 4, 5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렇다 치고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자, 앞에서 봤던 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두 번째, 자, 지분 이전 등기 필요하죠. 지분 이전 등기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할 금지 약정 무조건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분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은 전세권 등의 용의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의 개념 설명드렸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두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구분 소유적 공유. 답은 5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합의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민법상 조합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때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하게 된 데서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자, 이걸 민법상 조합을 우리가 합의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이때 조합원 전원, 합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 지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지분은 표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분이 표시되면 그건 공유가 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분 비율이 기록된다. 답 2번이죠.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그냥 이건 따져 물을 실력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끝머리 가십시다. 합의 명인 변경 등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 지분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갑이 을한테 지분을 넘기거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자 내부적으로 50%, 을이 또 내부적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 한 명한테 넘기고자 한다.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때는 합의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로서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 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변경 등기 신청한다 해서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때 제일 쉬운 거 합의에서는 어떤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공동 소유까지 설명드렸어.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된다고 봐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 뭐가 출제 포인트가 된다? 수용해서 신청하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보존 등기 등 신청이랑 관련해서 상속 지분만에 관한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공유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끝났다 다음 주제 봅니다.